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를 쓴 황인철입니다. 정치와 경제가 사회과학 같지만 사실은 인문학이지요. 왜냐하면 정치와 경제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야기니까요. 그래서 경제이론이나 정치이론의 근거에서 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는 이치의 근거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와닿고 설득력이 있습니다. 팔순놈을 위한 정치경제 이야기.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2월 29일 월요일입니다. 2014년도 이제 딱 사흘 남았네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 해를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매년 그렇지만 특히 올해는 정말 다사다난했던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온 국민을 비탄에 빠지게 만들었던 세월호 참사를 시작으로 십상시 논란의 정윤회 문건 파문까지 그야말로 온 국민이 박근혜 정권을 걱정하게 만든 대표 사건들이 줄줄이 이어졌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국민들은 나라 걱정하느라고 밤잠을 설치는데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자수를 놓으면서 신년 인사를 건네는 상황이니 말 그대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는 많은 언론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집권 2년 또 다가올 집권 3년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심과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불통, 정치는 없었다. 이 같은 준엄한 비판을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시대착오적인 이념적인 편가르기로 또 세월호 유가족들과는 대결적인 태도로 국민 행복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박근혜 대통령은 이 연말에 다시 대통령 후보 시절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를 열겠다는 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억울하고 약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야, 그렇게 해야만 진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팟짱은 오늘 모두 4꼭지를 준비했습니다. 민주노총 사상 처음으로 조합원 직접 선거로 치러진 8기 민주노총 새 위원장 한상균 신임위원장을 만나겠습니다. 결선 투표 결과 묘하게도 51.62%를 얻고 당선이 됐는데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똑같은 수치지요. 임기도 박 대통령과 똑같은 3년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투쟁본부를 즉각 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새로운 민주노총의 투쟁 방향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른바 십상시 논란,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문건 파문에 대한 수사가 종반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은 신년 내년 1월 5일 이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내일은 이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 전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사건 현재 어느 단계까지 왔는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이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도 내일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항공법, 항공보안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등등 수많은 범죄 행위로 고발이 된 사건인데요.
조 전 부사장의 구속 여부도 국민들의 관심사이긴 하지만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대한항공에 드러난 유착 관계의 현실, 이것은 우리 국민들을 더욱 참담하게 하는 이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조현아 사태로 드러난 칼피아, 항피아 문제점을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보내드리는 고정 코너죠. 종창 브라더스. 오늘은 2014년 10대 뉴스를 살펴보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2년 평가를 시작으로 한미일 군사정보 공유 약정 체결까지 80분간 연말 특집으로 꼼꼼하게 마련했습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파문 보고서 논란의 한 핵심 관계자이죠.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내일 오후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 사건 거의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무리 뉴스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도 오마이뉴스 정치부 최지용 기자를 연결합니다. 최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오마이뉴스 최지용입니다. 네, 거의 이제 2달여 이 사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정윤회 문건 파문 수사 사실상 마무리 국면인데요. 지금 어떤 결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사실상 마무리라고 하는데요. 원래는 박관천 경정, 네.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박관천 경정이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그거를 자살한 최고 경감과 경위 두 명이, 네. 예, 경위 두 명이 기업과 언론사 쪽에 유출한 걸로 이게 나왔습니다. 네. 여기에 최근에 이제 주말 사이에 네.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요. 네. 조응천 전 비서관 역시 문건을 밖으로 빼돌린, 네. 그러니까 문건을 직접 빼돌렸다기보다는 측근을 통해서 박지만 회장에게 전달했다라는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네. 이 박지만 회장도 역시 그런 정윤회 문건을 받았다라고 이제 검찰에서 다시 진술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검찰이 재조사를 벌였고요. 네. 그래서 조응천 비서관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이 돼서 네.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결국 결론은 네. 이 조응천과 박관천 이 두 사람이 각각 다른 경로로 청와대의 내부 내용을 그 문서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결로 네. 이제 이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내용은 찌라시였고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었다라는 결론을 그냥 작은 결론을 낸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유출자에 대해서만 그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런 상황인데 이를테면은 조 전 비서관이 박관천 경정한테 이 박지만 회장 쪽에 이른바 정윤회 보고서 이것을 전달해라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검찰이 그 진술을 확보했다 이런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은요. 네. 그런데 그 매개 대상은 네. 박관천 경정이 아니고요. 네. 또 다른 측근 전 남욱희 씨가 네. 관련돼 있는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박관천 경정은 문건을 작성해서 네. 그 문건을 청와대 밖으로 가지고 나왔고 그 문건이 네. 이제 언론사와 이 기업에 이제 흘러갔다라는 거고요. 네. 다른 라인으로 이제 조응천 그렇죠. 비서관이 이제 전남욱희 씨라는 측근을 통해서 박지만 회장에게 이 문건을 사실상 보고한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있고 검찰이 박경정한테 그런 내용을 그런 말을 한 것을 진술을 확보한 것이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이제 검찰은 이제 그 내용이 네네네, 확보됐기 맞습니다. 때문에 조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공무상 비밀 누설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최경위는 숨졌고 한경위는 네네. 여전히 지금 병원에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한경위의 다음에 소재가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네,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경위에 대해서는 지금 그 변호인을 통한 진술도 지금 나오지 않는 것이고, 이 사람 그냥 정신착란 상황에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당시에 JTBC 이후의 보도도 지금 그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죠? 네,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말을 보내고 있고 이제 검찰이 내년 초반에 다음 주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찰 수사가 나오고 검찰 수사가 있은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신년 연두 기자회견 혹은 담화 이런 걸 발표할 걸로 예정이 좀 되고 네네. 있는 건데요. 자, 수수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조 전 비서관, 박관천 경정 이렇게 처벌하고 끝내는 이런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문건의 진위 여부는 왜 아무런 진전이 없는 겁니까? 예, 이 지금 경찰의 수사 결과가 네. 좀 시간을 뒤로 돌려서 사건의 초기로 가보면요. 네, 청와대가 내부 감찰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내부 감찰 결과와 거의 일치합니다. 문건이 이 두 사람을 통해 외부로 유출이 됐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 감찰 결과였는데요. 네, 결국은 이 그 청와대가 아주 초기부터 이 문건의 진위 여부, 내용 자체에는 허위라는 못을 박아놓은 상태에서 청와대 자체 내부 감찰을 통해서 사실 검찰에게 이렇게 수사라고 당시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내렸다라고 하면 비판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네. 결국은 그 가이드라인이 그대로 관철되는 모습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유출 부분은 정확하게 청와대 감찰 결과로 나왔고 네. 문건의 내용 부분은 청와대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다라고 찌라시다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 부분이 수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정윤회 씨나 청와대 비서관들에 대한 네. 정윤회 씨도 이 문건 관련해서 이제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해서 이제 고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밝혀져야 되는데 사실 이 내용 부분은 이 두 사람이 문건을 어떻게 작성했고 어떻게 유출했는가를 통해서 충분히 입증됐다라고 이제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근데 불장난의 주체가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의 주체 정윤회 씨에 따르면. 네. 예. 근데 이 두 사람이 이 조응천 비서관과 박한천 경장이 결국은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그 네. 허위 문서를 유출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허위 문서는 그러면은 대통령 기록물인 것이냐, 네. 공직상의 비밀인 것이냐 네. 등등이 앞으로 법리적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네. 조응천 비서관 같은 경우는 어떤 직접적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도 상당히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게 이 문건이 저희가 이제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한번 서머리 해드릴 필요가 있는데 당시 작성된 문건을 그 박관천 경정은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갖다 놨을 뿐이에요. 자신의 짐을. 그렇습니다. 청와대에서 네네. 일하다가 갑자기 청와대에서 나가 하니까 나왔고 자기가 그럼 다음 근무지가 어쨌든 본인이 이제 정보 관련 형사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정보분실에 자기 짐을 갖다 놨고 그 갖다 놓은 짐의 일부가 이렇게 나간 것이고 두 경위를 통해서 이제 이런 정도로 이제 수사가 결론이 이제 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실제로 그 정보분실에 갖다 놓은 문서를 정보분실에 갖다 놔라 마라라고 조 전 비서관이 개입을 했는지 여부는 검찰이 여태까지 확인을 못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 네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수사의 얼개를 맞추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도대체 누가 작성을 지시했고 이 내용은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이 내용이 정말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꼼꼼한 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지금 텅 비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느낌이 완전히 아니라 비어있습니다. 완전히 네, 비어 느낌이 있다. 아닙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서 밝혀줘야 되는데 그것은 그냥 연말에 그냥 묻히는 분위기고 결국에는 그 유출자에 대해서만 처벌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이 되면 야당이 제일 먼저 나서서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정치권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오늘 새정치민주연합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이제 비상대책 회의에서 네.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언급을 하면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사실 이게 말과 이 전체적인 이 움직임이 너무 좀 차이가 있어서 네. 사실 오늘 이제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립니다. 네네. 오후에. 그래서 각종 관련 법안들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여야가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쟁점 법안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 그 위원 위촉 관련한 네. 부분도 좀 약간 초반에 이견을 보이다가 이제는 그냥 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추천한 인사들까지 다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 이 여야가 협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전혀 어떤 협상 카드로서 또는 이런 쟁점화에 사용하지 않고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어떤 뭐 민생 행보다 뭐 이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겠다고 하면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이야기, 이 문건 관련한 이야기를 변죽 올리듯이만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라는 것이 결국은 청문회와 국정조사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를 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야당은 어느 지렛대도 쥐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굉장히 공허합니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굉장히 공허한 말로 들리는 거죠. 네네. 특히나 이제 정윤회 씨 국정 개입이 사실이냐 아니냐에 대한 내용,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인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참 나쁜 사람들이라고 얘기까지 하면서 개입했던 의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에 착수조차 안 한 이런 상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진위 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지금 수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은 계속 커져만 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뭐 특검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네.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뭐 이제 이 특검, 뭐 청문회, 국정조사 이런 것들이 국회에서 결국 여야가 어떤 쟁점을 놓고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야당이 과연 그런 지금 의지가 있는지 네. 말로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라는 좀 의문을 거둘 수가 없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기력한 이런 상황인 것인데요. 무엇보다 청와대가 수사 초기부터 가이드라인을 딱 치고 검찰 수사의 한계를 규정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검찰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거 아니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새누리당도 여당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기보다는 청와대 눈치만 보고 청와대에서 나오는 의도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정치에서 뭐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 이런 비판도 제기되는 국면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조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은 내일 발부되는 겁니까? 발부가 될지 안 될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게 저는 좀 굉장히 기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네. 이 조홍천 비서관의 그 범죄 행위 자체가 과연 충분히 입증이 됐는지가 지금 약간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오늘 오후에 검찰 이 수사 담당한 3차장이 이제 브리핑을 할 건데요. 네. 기자들에게 따로 이렇게 하는 브리핑입니다. 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내용만으로는 조홍천 비서관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사의뢰는 또 공공기록물로 수사 의뢰를 하고 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 구속영장을 내고, 그리고 실질적 내용은 또 찌라시다 이랬기 때문에 이게 뭔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내일 오후 4시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내일이죠. 아무래도 구속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오늘도 조현아 전 부사장과 관련된 뉴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경제부 김지혜 기자를 연결합니다. 김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조현아 전 부사장 문제, 이게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대한항공 국토부 사이의 유착 관계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항피아, 칼피아 논란이 거센 상황인데, 자, 우선 대한항공 측에 조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국토부 조사관인데 이 사람도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네, 국토부 조사관 김모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인데요. 네.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모 대한항공 상무와도 수십여 차례 통화를 하면서
국토부 조사 내용을 흘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김 조사관은 국토부 조사 시작 전날인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국토부 조사 보고서를 그대로 읽어주는 등 여상무와 30여 차례 전화통화 10여 차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요. 네. 김 조사관은 여상무와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지우는 등 증거 인멸 시도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천만 원대의 돈도 받은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 뭐 본인 뭐 빚이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보고를 한 거네요. 보고를. 네, 그렇죠. 국토부 네. 조사관이 조사한 내용을 조사받는 당사자인 대한항공 측에 그대로 조사 보고서를 읽어줬다는 것은 도대체 이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인지 참 대한민국 정말 수준이 어떤지가 그냥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인데요. 자, 이 문재희 조사관이 이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에 강의를 나갔다는 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네,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 훈련원에서 네. 이달 2일과 4일 그리고 9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객실 강사 보수 교육의 항공안전감독관 자격으로 특강을 나갔는데요. 네. 세 번의 강의를 하고 총 90만 원의 강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강의를 한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네. 문제는 그러니까 강의를 나간 시기인데요. 네. 김 조사관이 마지막으로 강의를 나갔던 9일의 경우에는 땅콩 해양 문제로 그 박창진 사무장과 승무원을 조사한 그 다음 날입니다. 네. 그래서 시기에 좀 문제가 있었다는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뭐 강의할 수도 있고 국토부 조사관이 그리고 또 뭐 강사료가 뭐 엄청난 거액이었다 뭐 이런 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어떻게 이 조사를 한 다음 날 가서 강의를 하고 강의한 다음에 그 대가도 받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대한항공 여상무, 이 여상무라는 사람이 그 조현아 부사장의 최측근이라는 건데 이 사람하고 30번 넘게 통화를 하고 또 10건이 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고 뭐 이런 것인데요.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이 대한항공 조사를 하면서 다시 대한항공 강의도 나가고 대한항공의 관련 내용도 다 흘려주고 뭐 이런 상황인 거네요. 이른바 대한항공이 하나 파견 나왔다. 국토부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장면 같아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네, 지금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 유착 관계가 드러나서 항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거의 대한항공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 국토부 항공 부문을 거의 장악하고 있다고 봐도 맞고요. 네. 대한항공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처음부터 어려웠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대한항공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를 하려면 대한항공과의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들은 초동 단계에서 전부 배제를 하고 그래야 이게 무슨 뭐 어떤 그 엄청나게 항로를 이탈한 뭐 그런 비행기 사고라기보다는 단순 폭력 사건이다. 이제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그런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조사가 필요한 것도 아닌데 이것을 전부 이해관계자들로 채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국토부의 조사 자체의 어떤 신뢰도를 잃게 만들고 알고 봤더니 그 안에 아주 꼼꼼하게 얽힌 이해관계들이 있고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정말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 조사관과의 어떤 그 여상무 간의 이른바 금전 거래도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죠? 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김 조사관의 계좌에서 여상무와의 돈 거래 정황까지 포착이 됐는데요. 네. 액수는 수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조사관은 그러나 이제 이것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일 뿐이다 이렇게 네. 변명을 하고 있는데 네. 이번 사건과는 관련성이 없는 대가성 여부는 전혀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김 조사관의 경우 대한항공에서 15년간 근무를 하다가 국토부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네. 여상무와도 그 대한항공의 상무인 여상무와도 개인적 친분이 가장 두터운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마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상무는 조현아 부사장, 전 부사장과 굉장히 가까운 측근으로 알려졌는데 네. 또 이 여상무와 지금 이 국토부의 조사관이 또 친한 것으로 알려져서 아마 삼각으로 네. 정보를 주고받고 또 조사 과정을 다 내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림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사고를 친 조현아 전 부사장 그의 측근인 여상무가
국토부 조사를 이제 조전부 사장이 받게 됐으니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히 좀 알려줘 하니까 평소에 친분 관계도 쌓아놓고 또 금전 거래까지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밀착이 돼 있는 국토부 조사관을 통해서 조사 내용을 그냥 실시간으로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주고 그러니 이 조사에 무슨 신뢰도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국토부의 간부급 공무원들 대한항공으로부터 이른바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아서 그건 역시도 사회적 논란이 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사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네, 검찰은 이제 국토부 간부급 공무원들이 대한항공으로부터 수시로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네. 또 역시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난 대한항공 기장 출신 최모 조사관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말씀해 주신 그 김모 조사관뿐만 아니라 또 다른 조사관도 대한항공 측과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관련 내용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이 이 부분도 조사에 착수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걸 뭐 칼피아라고 하기도 하고 뭐 대한항공만 그랬겠냐. 다른 항공사들도 똑같이 뭐 좌석 업그레이드나 뭐 국토부 그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봐주기 뭐 이런 뭐 배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해서 항피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보니까 대한항공 출신 관계자들 그리고 또 이 크게 보면 대한항공 한진그룹 보니까요. 한진그룹의 어떤 재단 대학 출신들이 국토부 안에 이 항공 관련 직무를 전부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된 걸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우선 이제 대한항공 출신 인력들이 장악하고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면 네. 실제 조전 부사장에 대한 봐주기 조사를 논란을 촉발한 국토부 항공안전감독관의 경우에 네. 대한항공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조사에 따르면 네네. 전체 항공안전감독관 16명 중에 14명이 대한항공 출신으로 나타납니다. 네. 또 이번 땅콩 회항 조사에 투입된 조사관 6명 중에 일반직 공무원 4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도 모두 대한항공을 거친 항공안전감독관입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국내 양대 항공사 중 하나인 아시아나항공 출신은 1명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왜 이렇게 대한항공에 대한 편중이 이게 오래된 항공사여서 그런가 뭐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 대한항공 편중이 굉장히 심각한 정도로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뿐만 아니라 그 국토부 안에 항공직 공무원 가운데 한국항공대학교 여기 출신 비율도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높다면서요. 네, 국토부에 따르면 40여 명 수준인 항공직 공무원의 3분의 2 이상이 네.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석 인하학원 재단 소속 항공대 졸업생들인데요. 정석 인하학원 재단 이사회에는 조 회장 말고도 조 회장의 큰딸 조전 부사장과 그리고 장남 조원태 부사장이 포진돼 있습니다. 네. 항공직은 업무 특성상 항공 분야 전문가여야 하고 또 항공대야말로 이 분야 국내 최고 전문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가능하다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인데요. 네네. 이 말도 일리는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특정 기업 산하대학에 대한 인력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건 그만큼 다른 경쟁 교육기관들의 인재 양성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 이 또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뭐든지 독점이나 독과점이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건데요. 우리가 그동안 간과하고 있었지만 이것이 항공 분야에서 이렇게 아주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한 대학이 장악하고 있고 한 재단에 학교가 모든 인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의 완전히 마피아처럼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고 그 안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예 도태되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그 여모 상무 말입니다. 그 여모 상무의 핸드폰을 복구를 했더니 거기에도 역시 조 전 부사장의 증거 인멸을 개입하는 그런 것을 어떤 시사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가 나왔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네, 여상무는 국토부 조사가 시작이 되고 조 전 부사장에게 법률적 저촉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렇게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은 조 전 부사장이
여상무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했거나 보고받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률적 저촉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상무가 어떻게 법률적 저촉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일개 기업의 상무가 국토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앞서 나가서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황당하게 짝이 없는 이런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조 전 부사장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되는 겁니까? 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상무에 대해서 여모 상무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지난 24일인데요. 네, 그렇죠.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30일, 내일 화요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오전 10시 반에 열리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조 전 부사장에게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형법상 폭행죄가 적용됐고 증거 인멸 혐의는 여모 상무에게만 적용됐습니다. 그러면 조 전 부사장한테는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안 됐다면 증거인멸 혐의 관련해서 구속되는 거는 여모 상무만 구속되는 거 아닙니까? 왜 조 전 부사장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이 안 됐죠?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 객실 담당 임원이 네. 증거 인멸 사실을 조 전 부사장에게 알린 것으로 검찰은 보고는 있지만 조 전 부사장이 직접 지시한 증거가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해당 혐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보고한 직원은 죄가 있지만 보고를 받은 오너는 죄가 없다는 뜻인데요.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토부에 이어 사법당국도 대한항공 구하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비판의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 보고를 직원이 왜 했겠습니까? 당연히 조 전 부사장에게 관련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고를 했을 텐데 이 보고를 받은 사람은 죄가 없다니 참 납득하기 어려운 건데요. 그러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네. 최고 징역 10년에 이르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발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상되는 형이 우선 적지가 않고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여전히 있고 또 특히나 여론이 좋지 않고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아무래도 발부 쪽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국토교통부의 김모 감독관의 경우에는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지고 만 하루 만에 그냥 구속이 됐는데 핵심 피해자잖아요. 이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조 전 부사장은 그런데 아직도 영장 실질 심사조차 받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네.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국토부 이제 김모 조사관 감독관의 경우에는 네. 대한항공에 국토부 조사 내용을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네. 성탄절 밤 10시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고 네. 이튿날 오전 곧바로 영장 심사에 들어갔고요. 네. 오후 5시쯤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네. 영장 청구부터 구속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19시간 만인데요. 네. 만 하루도 안 되게 속전속결로 이뤄진 겁니다. 네. 그러나 핵심 피의자인 조 전 부사장의 경우에는 확연히 다릅니다. 2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도 영장 심사는 오늘 30일 내일 이루어지는 거고요. 네. 무려 엿새 뒤에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통상 영장 심사는 김 씨처럼 체포된 피의자는 영장 청구 다음 날에 이루어지고 네. 조 전 부사장 같이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 같은 경우에는 하루 정도 말미를 준 뒤에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요. 네. 근데 지금 이 관례까지 깨진 상황이고 사법 당국까지 조연화 봐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데요. 네. 아무래도 피의자 입장에서는 영장 심사를 준비할 시간이 길수록 유리한 건 사실입니다. 영장 실질 심사 날짜는 법원이 정하는 건데 법원 측은 이에 대해서 이번에는 공교롭게 크리스마스와 주말 연휴가 끼어서 엿새 시간차가 생기는 것뿐이다. 조 전 부사장의 요청으로 편의를 봐준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형평성은 완전히 깨졌네요. 사실 그 물론 이제 국토부 김모 감독관의 경우에도 굉장히 혐의가 위중하지만 그보다 이 땅콩 리턴 사건의 혐의는 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한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범에 해당하는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 기일을 늦추고 오랜 시간 동안
봐주기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 사실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조 전 부사장 연말 끝까지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사라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